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 원처럼 가격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눠서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누진세가 뭡니까? 전기요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많이 쓰면 누진세 붙어서 더 비싸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1주택자여도 집값이 비싸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라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시죠.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9차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 기준으로 2025년 보유세는 1,858만 원이었습니다. 동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안 올랐을 것 같죠? 착시입니다. 2026년에는 2,647만 원입니다. 1년 사이에 789만 원, 42.5% 폭등했습니다. 이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다고 발표했어요. 현실화율은 시세의 몇 퍼센트를 과세 기준으로 삼느냐는 비율이에요. 그 비율은 그대로인데 시세 자체가 폭등했으니까 세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9%에서 11%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에요. 강남 상위구는 13%에서 20% 넘게 뛰었고요. 송파구가 20.52%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서 10년 이상 살면 양도세 80%까지 깎아주거든요. 이게 1주택자의 마지막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것도 건드렸습니다.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계속 지적돼 왔고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2021년 6월에 한 번 시도했던 겁니다. 양도 차익이 20억 정도 나면 공제율을 50%로 낮추겠다고 했었어요. 상황이 보이시나요? 정부가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 앞으로 가도 지뢰, 뒤로 가도 지뢰인 셈이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1,400만 원 이하 차익이면 6%입니다. 하지만 1억 5천 정도 벌면 35%를 냅니다. 3분의 1을 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율이 20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집값이 훨씬 쌀 때 만든 구간인데 그때 1억과 지금의 1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입니다. 15억짜리 집이 10% 오르면 16억 5천. 순간 세율이 35%로 뛰는 겁니다. 요즘엔 양도소득 3억만 돼도 세금을 40%를 냅니다. 서울 사는 분들은 집 사서 3억 오를 수도 있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세금 무서워서 집을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경제학 용어로 매물 잠김 효과라고 부르죠. 결과적으로 거래는 뚝 끊기는데 간혹 나오는 매물은 이전보다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희소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실제로 2026년 1월 2주차까지 서울 아파트는 49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주간 상승률이 0.21%예요. 거의 1년 내내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는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1주택자까지 타겟이 된 걸까요?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의 아파트 5채 가진 김 씨는 자산이 15억입니다. 근데 서울 강남에 딱 한 채 가진 박 씨는 30억, 50억이거든요. 주택수로만 보면은 김 씨가 부자 같지만 실제 자산은 박 씨가 2배, 3배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집 개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억하시죠? 다주택자 잡는다고 난리였잖아요. 취득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중과해서 최고 82.5%까지 갔습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이 바보입니까? 당연히 대응했죠. 지방에 있던 수익률 낮은 집들 싹 다 팔았습니다. 서울에 있던 것도 애매한 동네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딱 한 곳만 남겼습니다. 어디를? 강남, 서초, 송파, 신축 아파트. 확실하게 오를 곳만 남긴 거예요. 쉬운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차 2대 이상 가진 사람 세금 10배 내세요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차 한 대만 남기죠. 근데 뭘 남겼을까요? 경차요? 벤츠요? 당연히 벤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벤츠 한 대가 경차 여러 대보다 비싸네. 세금 더 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만든 규칙 때문에 생긴 결과를 가지고 국민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24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내가 1주택자인데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50억짜리 집이 10년 후 100억이 됐습니다. 팔았는데 세금 20억 내라고 합니다. 그럼 80억 남겠죠? 80억으로 똑같은 100억짜리 집을 못 가요. 같은 단지 100동에 살다가 107동으로 이사를 못 가요. 33평 살다가 25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연봉 1억 달성한 사람한테 세금 3천만 원 내시고 7천만 원으로 사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끈하겠죠. 근데 남이 집값 올라서 세금 내고 더 작아지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대한 비과세해줍니다. 거주 이전은 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세금을 걷더라도 다른 곳에서 거두어야지. 이런 식으로 거두면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근본 원인은 뭘까요? 왜 강남 아파트만 이렇게 비쌀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공급이 없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이런 규제들이 서울 도심 신규 아파트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의도,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학 첫 장에 나오는 원리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쳤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은행 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결국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 한강변 신축 아파트는 절대 안 망하는 자산이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 놓고 공급 규제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너희 집값 비싸니까 세금 더 내라.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 모자랍니다. 2023년부터 세수 결손이 심각해요. 법인세도 줄고 소득세도 예상보다 안 들어왔죠. 그럼 어디서 세금을 거둘까요? 소득세 올리면 직장인 반발, 법인세 올리면 기업 반발. 근데 부동산 세금은요, 부자들한테 걷는 거잖아요. 명분이 생깁니다. 게다가 집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둘째, 표 계산입니다. 부자 증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무주택자가 숫자로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금 인상으로 전가합니다. 부자 증세를 외치다가 서민 증세로 끝나는 거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정부는 실제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집값 잡고 싶으면 공급 늘리면 됩니다. 규제 풀고 재건축 돌리면 끝이에요. 근데 안 해요. 왜?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집값은 유지하면서 세금만 더 걷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지금까지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왔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다주택자였습니다.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해서 세금 때렸죠. 그 다음엔 임대사업자를 권장했다가 갑자기 임대사업자가 나쁜 놈이다 해서 중과 때렸습니다.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갭투자가 나쁘다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타격 줬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 고가 1주택자입니다. 여긴 세금을 너무 안 낸다. 나쁜 놈이다. 여기까지 박수치는 분들 내 차례가 안 올까요? 오겠죠. 다음은 유주택자는 나쁘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나쁜 거니까 손해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6년이고 신규 공급도 되게 줄거든요. 근데 구축 매물량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026년 5월 10일. 이 날짜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날 돌아옵니다. 5월 10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 팔면 세율의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예요. 2주택자면 100만 원 벌어도 26% 세금 내고요. 3주택 이상이 1,400만 원 벌면 40%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에다가 양도세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또 붙거든요. 75%가 아니라 여기에 7.5가 또 붙어서 82.5%가 되는 겁니다. 서울, 수원, 하남에 세 채 가지고 있어서 10억 벌었다?
세금 8억 2,500 내라는 거예요. 이런 게 5월 10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5월 전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1주택자 입장에서는 갈아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세입자가 갱신권 쓰거나 계약기간 도중이면 물건을 못 팔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냐?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이사비를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주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일종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사 나가 줄 테니까 1억 주세요. 안 주면 집주인 세금 10억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증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양도세 내고 현금 만들어도 또 집 사면 규모가 더 작아지죠. 이걸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또 증여하면서 세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두 번, 세 번 세금을 낼 거면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 애 주고 나는 전월세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여를 하는 순간 매물은 10년간 잠기기 때문에 매물이 더더욱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유세도 같이 올리겠다. 양도세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도 똘똘한 한 채를 더 늘려야 된다. 1주택자 버티기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높여서 팔게 한다. 이쪽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 발표일입니다. 매년 3월 말 4월 초에 발표됩니다. 2016년 공시가격 나오면 바로 보유세 계산기 돌려보세요. 인터넷에 종부세 계산기 치면 나옵니다. 올해 내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자금 계획을 세우죠. 만약 보유세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면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있는 자녀한테 증여해서 세대 분리하는 방법. 둘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상품으로 종합소득 낮추는 방법. 셋째, 차라리 지금 팔고 규모 줄이는 방법. 각자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4월 공시가격 발표 후 5월 10일까지 이 한 달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정권 교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거든요. 감세 기조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보이면 버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증세 기조가 강화될 것 같으면 출구 전략을 미리 짜야 하고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당이 참패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반대로 여당이 승리하면 증세 기조가 강화될 겁니다. 2026년 현재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는 검토 단계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정책실장 발언은 사실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모두 원론적 검토라며 한 발 빼고 있어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본격 추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점차 강화할 의지가 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내년, 후년에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나는 몇 년을 더 이 집에서 살 건가? 보유세를 감당할 소득이 있나?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인가?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할 건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5월 10일 양도세 중과 부활. 둘째, 3월 말 4월 초 공시가격 발표. 셋째, 6월 지방선거 결과 주시.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당신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미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자산, 당신이 지키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